왜 신차 살려는 사람에게 중고차 소개를 하냐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최근에 쉐보레 트랙스 이 차량이 굉장히 핫한데요.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를 구입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견적을 내기 전에 먼저 개꿀 중고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쉐보레 트랙스를 내가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무슨 중고차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선입견 갖지 말고 중고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중고차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든지 말든지 하등에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이 차를 많이 산대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2천만 원, 거의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 2,500만 원을 갖고 쉐보레 트랙스를 1.2 터보짜리 차량을 사서 컴팩트하고 경제적인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저는 좀 돈이 아깝다. 제가 진짜 형으로서 물론 저보다 형님이나 더 연세 있는 분들도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마음을 열고 한번 봐보세요. 중고차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중고차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쉐보레 TX 가격을 좀 볼게요. 이 가격이 이제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광고를 할 거예요. 2,052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개깡통이에요. 스마트 키는 없고 열쇠 꽂고 돌려야 돼요. 저는 사실 스마트 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소위 얘기에는 그냥 깡통입니다. 이 쉐보레 LX 2,052만 원짜리 차량은 휠도 그냥 검은색 철 휠이에요. 거기다 플라스틱 커버를 붙여놓은 방식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거부감은 없어요. 외국 가면 그런 깡통 휠들 차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철휠을 좀 구경하기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쉐보레에서 이렇게 깡통은 좀 잘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고를 잘 안 시킨다는. 실질적인 이 차량의 구입은 2,360만 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약간 또 옵션을 넣다 보면 2,700만 원짜리 구입하시는 분도 있겠죠. 약간 과장하면 거의 3천만 원짜리 차가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정말 많은데요. 3천만 원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좀 오바니까.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께 중고차를 소개시키려고 하면 댓글에 신차랑 중고차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신차 살려는 사람에게 중고차 소개를 하냐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왜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쉐보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중고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걸 그냥 소개시켜주는 영상을 찍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고요.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곳에는 ATP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제가 중고차 소개하려는 이런 영상에 제가 뭐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중고차 업계에 있는 딜러도 아니고 여러분 중고차를 사든지 말든지 하등에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안 사도 돼요. 쉐보레 뭐 풀옵션으로 사든지 말든지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사회초년생들의 이 2,500만 원이라는 이 목돈을 갖고 차를 살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면 저는 뭐 솔직히 땡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가격을 주고 저는 중고차 살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긴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쉐보레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제 2,3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 2,700짜리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평균으로 한 2,500이라고 보죠. 차량은 140마력이고 1.2 터보 가솔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6년식 2만 킬로 뛴 QM3 RE 시그니처입니다. 다시 쉐보레로 잠깐 가볼까요? 저는 가격이 조금 민감하고 사회초년생이 시드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좀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차인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물론 이 차가 대배기량 차량은 아니고 그냥 퍼포먼스도 굉장히 경제적인 퍼포먼스에 차량의 공차 중량이나 차량의 크기도 뭐 경제적인 규모이긴 한데 신차 중에서는 근데 이 차가 진짜 연비가 아주 좋은 차는 아니죠. 그런데 차량 가격이 이미 2,500만 원이 돼버리면 2,500만 원짜리를 이미 매립 비용으로 써버리고 나면 이 차는 경제적인 차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르노 차량을 보시면 이 차량은 중고 가격이 115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대충 한 2500 정도를 생각했으면 이 차량은 1300만 원이나 세이브가 됩니다. 거의 그냥 반값이에요, 반값. 여러분이 뭐 연비에서 얼마를 세이브 하든지 간에 무슨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이 돼서 공용주차장 할인을 받는데요, 50%를. 물론 되게 개꿀인 기분이 들고 공용주차장 이용 빈도가 높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공영주차장 보통 사람들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가서 뭐 한 10,000원 나오고 5,000원 나오면 5,000원은 내니까 한 5,000원 세이브 하는 건데, 그거 뭐 한 달에 몇 번 하겠어요. 많이 해서 한 달에 한 2만원 3만원 아낀다고 치고 1년에 한 2-30만원 아낀다고 쳐서 언제 본전 뽑을 거예요. 차량 가격부터 그냥 반값을 먹고 들어가는 QM3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이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이 정도도 럭셔리 하지 않나. 근데 사회초년생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트랙스라는 차량이 그렇게 싼 차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차량은 16년 12월식이라서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연식은 좀 되네요. 한 6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22,000km입니다. 한 6년 정도 된 차면 실제로 구입해보면 거의 새 차 느낌 납니다. 이 차는 또 게다가 주행거리가 좀 짧아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차를 사놓고 그렇게 많이 탄 차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트랙스라는 차량이 약간 뭐 CUV라는 장르라고 하는데, 뭐 CUV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좀 짐도 싣고 의자도 젖히고 뭐 레포츠도 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슷한 장르의 차량으로 골랐고요. 이 차의 먼저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명의 변경이 없는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1회 96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대여 용도나 영업 용도 이용 이력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 처리 내용은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로 2020년도 8월 달에 96만 4천원짜리 사고가 있는데, 부품이 50만원, 공임이 11만 4,080원, 도장이 34만원. 도장이 한 34만원이면 한 판 정도고, 부품 약간 교환한 거니까 그냥 간단한 접촉 사고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사고차가 아닙니다. 뼈대를 먹지 않았으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뼈다구를 먹지 않으면 사고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외판에 판금 작업도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자동차 성능 평가 협회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습니다. SK 엔카는 사설 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차량이 사고차인지 아닌지를 자동차 딜러는 알거든요. 딜러는 아는데, 딜러가 만약에 이 차가 뼈대를 먹은 사고차면은 SK 엔카 진단 자체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SK 엔카 진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사고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면 막 사고차 사지 않아요? 뭐 중고차 딜러한테 사기 당하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고르는 차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셀렉션이 된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차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뼈대를 먹지 않은 차는 우리가 고쳐서 탈 수 있는 일들만 남은 차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없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확률은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들만 골라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확률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선 내일 아침에 병원에 출근하다가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뭐 운전을 안 하고 다니진 않죠. 그냥 운전을 조심하면서 다닐 뿐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지는 걸 걱정을 해서 평상시에 병원에 출근할 때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진 않죠. 그냥 에어백이 달린 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그냥 방어 운전하고 조심하면서 살 뿐이에요. 피할 수 없는 확률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주는 방식에 의해서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고 보험 이력지를 확인하고 1인 소유 차량이면서 카히스토리 문제없고 SK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 중에서 고르면 그것만 해도 이미 많이 셀렉션이 이미 된 차입니다. 조금 더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2월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이고 디젤이고 22,000km 완전 무사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자동차 업계 딜러가 그래도
되게 우리가 지저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정보의 비대칭이긴 하지만 이 업계에도 약간의 그 매너는 있어요. 뭐냐면 뼈대 먹은 사고차를 완전 무사고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딜러들도 이제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쉽게 쓰진 않아요. 이 완전 무사고라는 얘기는 외판에 교환도 없다는 거예요. 뼈다구는 당연히 먹지 않았고 이 차는 진짜 완전 무사고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품격 닥신 TV가 아니죠. 고품격 닥신 TV에서는 또 딜러의 추론을 합니다. 요 17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이 나옵니다. 이 딜러는 21년도 8월 달에 처음 SK엔카에 가입을 했고 가입한 지 좀 오래되면 조금 더 크레딧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누적 판매 차량이 85대, 최근 1년 동안 한 69대 판매했고 현재 17대를 판매 중인 딜러로 SK엔카에 가입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크레딧이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차량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웬만한 차들은 다 SK엔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들의 상태를 보면 이 딜러의 대략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람도 하나를 보면 대충 한 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내 소개팅에 나오는 상대방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알 수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SK엔카에서도 내가 살려는 그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딜러의 다른 매물, 함께 있는 그 다른 매물을 보면 내 차량의 상태를 대략 추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살짝 열어봤는데 이 차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인데 저도 약간 관심 가던데 2015년식 79,000km 뛴 코란도 760만 원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예변경 횟수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은 6회인데 772만 원입니다. 단일 사고는 100만 원, 52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82만 5천 원, 62만 6천 원. 단일 사고들이 제일 커봐야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중에 부품 가격이 120만 원이면 별로 큰 사고 아니죠. 프론트 팬더랑 그 다음에 도어 교환이 있고요. 외판 교환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은 단순 교환으로 처리가 돼 있고 이 정도 설명하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차도 충분히 관심 갖고 사볼 만한 차인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차로 보이진 않고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 다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딜러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딜러 같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오죠. 우리가 지금 쉐보레 트랙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경제적인 차를 사려고 한다면 가격부터가 경제적이어야 된다. 근데 쉐보레 트랙스 2,500만 원짜리는 1.2 가솔린 터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그렇게 경제적이진 않다. 일단 구입 가격부터 경제적이어야 돼서 르노, 삼성 QM3를 사면은 이미 구입 가격이 1,150만 원이다. 진짜 경제적이다. 게다가 1.5 디젤이고 이 차 공차 중량 가벼워서 연비 엄청 좋다. 뽀대가 너무 나지 않냐? 좀 너무 안 멋있지 않냐? 그거는요. 쉐보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깐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젊은 나이에 좀 허세 부릴 수 있는 멋진 차들 남자분들 타고 싶어하고 그런 거 저 100번 이해가고 저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편인데 사실 이 차도 별로 그렇게 뽀대가 나진 않아요. 조금 타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 계속 탈 것 같지만 좀만 지나면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고 그런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확실하게 허세 부릴 수 있는 차로 내가 가겠다면 난 그건 뜯어말리진 않겠는데 내가 부모도 아니고 그걸 말리진 않죠. 어차피 뽀대 안 나기는 마찬가지. 그냥 아예 경제적인 컨셉으로 간다면 이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연비는 너무 좋고 주차장 할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죠. 연비로 그냥 다 계속 돈을 벌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고 1인 소유 차량은 사실 중고차 아닙니다.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인 소유 차량은 신차로 구입한 사람의 그 차를 여러분이 받은 거잖아요. 출고돼서 한 3년 동안 공식 센터를 다니면서 어떤 하자에 대한 정비가 됐고 이제 정말 이 차는 이제 필드 테스트가 끝난 한 22,000km 뛰고 한 6년 된 이제 정말 이제 그냥 본격적인 길들이기가 끝난 차량으로 사실 생각보다 감가를 안 맞긴 했죠. 이 차는 키로수가 적어서. 그래서 경제적인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은 것 같고요. 르노가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 많이 떨어지는데 르노도 이거 굉장히 큰 회사죠. 그게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어차피 현기에 좀 반감 있는 사람들이 쉐보레를 구입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르노 QM3 이런 거 한 1,100만 원 정도면 얘는 좀 감가를 너무 들 맞긴 했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가를 들 맞았다는 건 그만큼 차가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차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산타페 디젤 2.2. 제가 사실 지금 이 차 하나하나를 팔려는 게 아니고 이 차가 진짜 좋아서 이 차를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쉐보레 트랙스를 구입하려는 분들께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런 게 이 정도 가격합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요. 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하지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이 쉐보레 트랙스를 살려면 제가 대략적인 평균 구매 가격이 한 2,5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쉐보레 트랙스를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초년생이 사는 차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소형차를 약간 애매한 소형 트림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좀 큰 차들을 많이 좋아하죠. 그도 그런 게 뭐 큰 차 자체의 장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도 많이 태워도 넓고 차가 크다고 해서 연비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금 구조상 뭐 배기량 조금 크다고 해서 그래봐야 2.2나 2.0이 뭐 세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차량 유지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데 괜히 애매한 차를 구입해서 몇 년 타다가 차를 바꾸는 것보다 아예 살 때 조금 무리를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확실한 차를 구입해서 정들여서 오래 잘 타면은 그거는 또 본전 뽑거든요. 그래서 쉐보레 트랙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평균 구입 가격이 한 2,500 된다면 차라리 한 300만 원 더 써서 2,850만 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서 뭐 롤스로이스까지 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너무 오바고. 쉐보레 트랙스 어차피 2,700까지 하는데 그냥 산타페 디젤 2.2 중고로 가면 2년 된 건데 2만 킬로 이거 완전 새 거거든요. 이런 거는 2,850이면 살 수 있어요. 명의 변경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완전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 이력 없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요.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차량 설명 보겠습니다. 보증 기간이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인데 이 차는 공식 센터 보증이 살아있는 차입니다. 공식 센터 보증이 살아있고 뼈대를 먹지 않았으면 차를 가서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면 센터에 입고시키면 되죠.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실내가 좀 약간 좀 최신 감성이죠. 어떤 옵션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타페 정도로 오면 이게 뭐 어느 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옵션은 다 있을 겁니다. 실내 공간은 훨씬 넓고요. 트렁크도 훨씬 넓습니다. 그냥 아예 이 차는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잘 탈 수 있습니다. 뭐 10년, 15년도 타겠죠.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을 알고 싶으면 이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라 그랬죠. 자, 이 딜러분은 2005년도에 가입을 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2,400대. 침수 차량을 팔고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누적 판매가 2,400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을 보죠.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완무, 완무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완무 2인 소유. 2인 소유라는 표현은 처음 보는데 어쨌든 뭐 명의 변경이 2명이라는 것 같고 무사고 문 1 단순 뭐 이런 표현 특이한 표현인데 완무는 아닌데 문짝만 교환했다. 완무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이 딜러는 그냥 완무 1인 소유 전문 딜러입니다. 이 딜러 전화가 왜 오지? 이런 딜러는 좀 알아두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고 싶은 차 있으면 이 딜러분 컨택해서 그냥 알아서 좀 검수해갖고 차 좀 구해달라고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믿을만한 딜러가 좀 어느 정도 검수해서 차량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침수차 구입하면 어떻게 해요? 뭐 전손차 구입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차인데 딜러한테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딜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것까지 설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2.2 디젤 정도 되면은 연비가 굉장히 좀 표준 편차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고속도로 올라타면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고속 항속 주행에서도 아주 안정적이고 연비를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주행할 수 있고 디젤 차량이라고 하지만 요즘 나오는 디젤들은 다 조용하고 디젤은 뭐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 가솔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에 서울시 뭐 4대문 안에 출입 못하는 뭐 몇 년도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디젤이나 여러분 구입하는 그 어떤 가솔린이나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은. 요즘 나오는 디젤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연기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분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트랙스 2,50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2년 된 산타페 디젤 2,850만원 주고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더
경제적인 느낌입니다. 2.1을 산다고 해서 유지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비 비용이 그렇게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에 비하면 이게 그렇게 비경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입해서 잘 탈 수 있으면 괜히 차를 자꾸 바꾸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취등록세로 이래저래 날리는 거 생각하면 한 번 구입할 때 약간 무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이 산타페 디젤 디자인이나 이런 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대명사화된 상품들 있잖아요. BMW 3 시리즈, 5 시리즈,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 제네시스, 이게 대표 모델들은 그냥 뭐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워낙 대명사적인 물건이니까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7세대 1.6 TDI입니다. 이 차량 구입 가격은 1,130만원이고요. 키로수는 66,000km, 연식은 15년 6월식이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8년이나 됐네. 8년 됐고 키로수는 6만 km입니다. 명의 변경은 1회 있고요. 2015년 6월에 출고돼서 23년 3월에 소유자 변경됐으니까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이 없다고 해서 이 차가 절대로 사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정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디 때려박을 정도의 큰 사고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긴 쉽지 않겠죠. 때려박는 사고 나면 수리 비용이 뭐 1,000만원 나올 텐데 그걸 보험 처리 안 할 리는 없잖아요. 이 차량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차가 아니고 자차 보험이 다 들어 있었고 차차 보험을 들었는데 그렇게 큰 보험 처리 내역이 날 만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차량은 보험 처리 내역으로만 봐도 어디 때려박는 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도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는 어디 때려박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는 6세대 TDI를 탔었는데 뭐 타이밍 벨트 같은 걸 좀 교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정비 비용이 꽤 나오는데 센터를 가면 당연히 비싸고 애프터마켓에 뭐 정비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타이밍 벨트 교환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작업은 아니니까 웬만한 데 가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골프 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면 뭐 단체로 가서 정비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뭐 소위 얘기해서 그냥 대놓고 방하진 아닐 거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가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T 미션이 좀 문제인데 DCT 클러치가 좀 소모성이니까 DCT가 좀 한번 정비할 때 좀 돈이 들 텐데 근데 이런 것도 센터에 가면 뭐 엄청 비용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DCT 클러치 교환하는 걸 뭐 센터 가서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미션 전문으로 보는 업체에 가시면 되죠. 미션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케이스가 많고 신용도가 좀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데서도 뭐 자기들이 좀 남겨먹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알려진 데 가면 대도 않는 바가지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DCT 클러치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수 있고 뭐 타이밍 벨트 정도는 좀 교환을 해야 될 수 있고 그 외에 소소한 경정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차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는 젊은 남자분들이 쉐보레 TX 1.2 터보를 2,500만원 주고 사느니 저 같으면 1,130만원 주고 이 차 구입해서 1인 소유니까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뭐 8년 됐다고 하지만 나름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거의 센터 다니면서 정비를 한 차잖아요. 1인 소유면 이 차는 1인 소유니까 1인 소유면 이 차를 구입한 그 사람은 또 보통 센터를 좀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센터 잘 다녔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비된 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DPF나 이런 게 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디젤차를 계속 타면서 한 번도 DPF를 관리해 본 적이 없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문제가 되면 뭐 다 또 해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 해결하려면 해결을 할 수 있죠. 항상 문제가 생겨야 좀 재밌잖아요. 너무 인생이 잘 풀리면 재미없습니다. 제 인생이 항상 꼬이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것도 다 꼬인 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이고요. 저는 특정 차량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지금 쉐보레 트랙스 가격에 이런 대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쉐보레 트랙스 1.2 터보 가솔린 차량을 지금 거의 평균 500만원 주고 산다는 게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영상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 약간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또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 만들지 마라. 혹은 왜 신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소개를 하냐?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영상 만들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런 댓글이 많이 보이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